비가 오는 어느 날 15살의 소년 마이클은 하교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길에서 구토를 하며 쓰러집니다. 그런 마이클을 지나가던 한나가 도와주고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느새 비는 눈으로 변합니다. 3개월을 앓고 회복한 마이클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한나의 집으로 찾아가고 성숙한 여인 한나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늘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한나도 소년의 순수함에 미소를 띠고 둘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어디에도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관계. 마이클은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서양 문학의 핵심은 은밀함이야. 등장인물의 사상은 특정 정보에 의해 정의되지. 여러 이유로 때로는 삐딱하게, 때로는 고결하게, 절대로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 언어도 배우니? 한나는 마이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독일어로 책을 읽어주는 마이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뭘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마이클은 리딩을 잘한다는 한나의 칭찬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한나가 검표원으로 일하는 전차에서 마주친 두 사람. 한나는 크게 화를 내며 다투게 되지만 마이클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룰이 생깁니다. 책을 먼저 읽어주고 다음에 사랑을 나누기로. 한나는 책을 통해 웃고 울고 감정이입을 하며 이야기의 세계에 푹 빠져듭니다. 자전거 여행을 떠난 한나와 마이클.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아랑곳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간 한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색빛 그녀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느꼈을까요? 영원할 것 같던 행복도 잠시 그녀는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검표원으로 성실히 일한 한나가 사무직으로 승진하게 된 것인데 표정이 어딘가 어둡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도 마다하고 달려온 마이클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이클을 구석구석 씻겨주는 그녀의 손길은 어떤 의식을 치루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마이클을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 보내준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8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에 참관하게 된 법대생 마이클. 법정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워하던 그녀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친위대에 자원했던 그녀. 이후 수감자들을 선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한 것이 한 유대인 피해자의 책에 서술이 되며 나치 전범으로 재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죽었다는 사실에도 그저 자신의 직무였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한나에게 재판장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나와 같이 기소된 다른 전범들은 그녀가 책임자였다며 순진한 한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 결과의 주요 쟁점이 되는 보고서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은 한나에게 글씨를 써보라고 합니다. 당혹스러워하는 한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이클은 순간 한나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던 그녀의 행동이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노력이었던 거죠. 한나는 결국 문맹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수치심보다 보고서를 자신이 썼다는 거짓 인정을 선택합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진실,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법정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마이클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다 라는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행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한나에게 면회를 하러 가는 길,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 내렸던 눈을 떠올렸던 걸까요? 여전히 어리고 약한 존재로 돌아간 것일까요?
한나와 마주할 자신이 없는 마이클은 돌아섭니다. 결국 한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마이클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나가 수감된 지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이클은 그 사이에 결혼과 이혼을 합니다. 본가로 돌아간 마이클은 방정리를 하다 한나에게 읽어줬던 책을 발견하고 잠시 추억에 젖어들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책을 읽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카세트 녹음기를 꺼내 처음으로 그녀에게 읽어주었던 호머의 오디세이를 녹음합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도착한 마이클의 카세트 테이프는 한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마이클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예전의 그때처럼 한나는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갑니다. 조심스럽게 책 제목을 말하고 책을 기다리는 그녀는 벅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지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글자를 맞춰보며 한나는 드디어 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지만 마이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감격스럽지만 마음이 복잡한 마이클은 답장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답장을 기다리는 한나. 다시 엇갈린 그들은 20년간 수감 생활을 마친 한나의 석방을 앞두고 재회하게 됩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던 그녀와 연락을 하는 사람은 마이클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많이 변한 한나에게 마이클은 그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합니다. 옛날 생각 많이 했어요? 비록 글은 깨우쳤지만 과거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한나에게 실망을 하고 그녀도 마이클의 차가움을 느낍니다. 한나가 출소하는 날, 세상에 밖으로 나올 마음이 없었던 듯 한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진과 문장들로 가득한 그녀의 방에서 수용소의 생존자 일라나에게 자신의 모은 돈을 전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한나. 그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뒤늦은 사죄를 합니다. 일라나를 만난 마이클은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그녀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한나의 돈이 아닌 돈을 모았던 깡통만 받겠다는 일라나. 마이클은 일라나와 협의하에 한나의 전 재산을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교육단체에 기부하기로 합니다. 어린 시절의 보물상자 같은 그 깡통을 가족 사진 옆에 두는 일라나는 어쩌면 그녀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사랑하는 딸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마이클은 딸과 함께 한나가 묻힌 공동묘지로 갑니다. 한나와 마이클이 가장 사랑했던 시절에 떠났던 자전거 여행. 한나의 영혼에 아름다움이 쏟아지던 그 교회 옆에 한나는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딸에게 담담히 들려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2009년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은밀한 사실을 꽁꽁 숨기며 고통을 받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수치심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소년, 자신이 글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여인, 전쟁 중 일어난 학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동조도 했지만 이제는 몰랐던 척 속여야 하는 독일인들의 양심. 이 모든 은밀한 이야기들이 촘촘히 엮여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움에 탄식을 하고 불편하지만 눈물을 훔치게 하는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